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교육 분야의 AI, 특히 생성형 AI입니다. 교수 설계자나 교육자로서 당신이 이 기술을 어떻게 보고 또 활용하는지 최신 연구 자료들을 통해 핵심만 딱 짚어보려고 해요. 네, 저희 목표는 분명합니다. AI가 교육 현장에 가져올 변화, 그 가능성과 또 현실적인 과제들, 이런 것들을 좀 복잡하지 않게 가장 중요한 통찰 위주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단순히 AI 기술을 가져오는 걸 넘어서서 이걸 학습 이론에 잘 맞춰서 좀 더 인간 중심으로 쓰려는 고민들이 보이더라고요. 기술 그 자체보다는 이걸 어떻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쓸까?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교수 설계자, 아이디들의 역할이 커지는 건데요. 여러 연구에서 보듯이 이분들이 그냥 뭐 과정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교수진 지원이나 전문성 개발까지 굉장히 폭넓게 관여하고 있어요. 뭐랄까, 기술이랑 교육학 사이를 딱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이라고 할까요? 기술, 콘텐츠, 또 교육적 방법론 사이에서요. 아,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수 설계자들에게 GNAI가 또 다른 변화를 주고 있군요. 자료들을 보면 뭐 아이디어 구상부터 시작해서요. 좀 반복적인 작업들 있잖아요. 그런 걸 효율화하고 동료들과 협업하는 방식까지도 바꾸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보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보면 진짜 흥미로워요. 뭐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같은 건 기본이고 학습 목표나 활동 개요 초안 잡는 거, 아니면 비디오 스크립트나 팟캐스트 대본 같은 거 만드는 데도 도움을 받고. 네, 심지어 퀴즈 문항이나 평가 루브릭 같은 거 만드는 데까지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 학습 효과는 어떤가요? 그 부분도 연구가 있었는데요. 한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GNA 활용이 학습 성과 향상에 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어요. 수치상으로도 꽤 높게 나왔고요. 학습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력 증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있잖아요. 이게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거예요. 오, 그럼 처음엔 좀 어색해도 쓰다 보면 더 좋게 느낀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익숙해지면서 그 가치를 더 느끼게 되는 거겠죠. 다른 연구, 예를 들어 가나의 교사 교육자 대상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있었나요? 네, 거기서도 학업 성취 지원이나 학생 참여 증진에 긍정적일 거다. 이런 기대감은 높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쓰는 빈도는 아직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결과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잠재력은 크게 보는데 실제 활용은 아직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간극이 있다는 거군요. 이 부분을 당신도 좀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겠네요. 네, 물론 이게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큰 우려로 나오는 건 역시 G&A가 만들어내는 컨텐츠의 품질 문제죠. 정보가 좀 편향되거나 부정확할 가능성이 늘 있는 거니까요. 어떤 교수 설계자분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프로젝트 시작할 땐 좋은데 마무리 전문가로는 부족하다. 딱 맞는 말 같아요. 아, 시작은 도와줘도 마지막엔 꼭 사람 손이 가야 한다는 거군요. 품질 문제도 그렇고 또 데이터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문제도 크지 않나요? 맞아요.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지적됩니다. 특히 민감한 학생 정보나 기관 내부 자료 같은 거 다룰 때 이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나갈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위험하죠. 여기에 저작권 문제, 표절 문제, 또 AI를 활용했을 때 평가를 어떻게 공정하게 할 거냐, 이런 윤리적이고 법적인 문제들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기술 자체의 문제 말고 또 다른 어려움도 있을까요? 조직 차원의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 대학의 디지털 전환 전략이 좀 명확하지 않거나 부서마다 다르면 교수님들 개개인이 이 기술 도입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활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걸 의미 형성의 문제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뚜렷한 방향이나 지원 없이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네요.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 교수 설계자나 교육 전문가로서 당신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것 아닐까요? AI가 만든 걸 비판적으로 보고 교육 목표에 맞게 고치고 또 윤리적으로 잘 쓰도록 관리하는 역할 말이죠. 일부에서는 AI 컨텐츠 전략가라든지 기술 통합 전문가 같은 새로운 역할이 나올 거라는 예측도 하더라고요. 네, 결국 핵심은 AI 리터러시를 키우는 데 있는 것 같아요.
AI가 뭘 할 수 있고 또 뭘 못하는지 그 한계를 명확히 아는 거.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들을 이식하고 또 원하는 결과물을 잘 얻어내려면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능력도 중요해졌죠. 그렇죠. 이걸 잘하려면 좀 체계적인 교육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게 필요하겠네요. 아까 그 가나 연구에서 재밌는 게 연령이나 경력 같은 개인 배경이 GNAI 인식에 큰 영향을 안 줬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건 결국 이 AI 리터러시 교육이 특정 그룹이 아니라 그냥 모든 구성원에게 다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제도나 교육 외에도 동료들이나 같은 분야 사람들끼리 비공식적으로 교류하는 거 있잖아요. 소위 실천 공동체, Communities of Practice라고 부르는 거요.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실제 경험이나 노하우를 나누고 같이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더 잘 퍼지고 또 의미 있게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AI가 교육과 교수 설계 분야에 정말 큰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아주 신중한 접근 그리고 인간의 깊은 고민과 윤리적인 책임감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컨텐츠 품질 관리부터 데이터 보호, 공정한 활용까지 기술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잘 쓰기 위한 당신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인간만이 줄 수 있는 교육 설계 또 교수법의 본질적인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당신이 속한 그 실천 공동체 안에서 동료들과 함께 이 큰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또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기술을 쓰는 걸 넘어서 교육의 본질을 더 깊게 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AI를 활용하는 지혜를 모으는 것. 이게 앞으로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